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독서입니다. 자, 이번 영상 회로 이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배웠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회로 이론은 정말 기본이 되면서도 정말 중요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잘 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개념도 정말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함께 풀어볼 것인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개념은 바로 순식값의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순식값의 표현. 자, 여기서 이 순식값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식값은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파 있죠. 정연파라고 했던 그 사인파의 파형을 간단히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로축을 전압의 또는 전류의 크기, 그 다음에 가로축을 오메가 t라고 하는 어떤 위상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메가 t라고 하는 거는 오메가가 각 주파수인데 이 오메가 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위상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크기와 위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래프의 축에서 사인파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파도가 출렁이듯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어떠한 파형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상각에 따라서 또는 시간에 따른 위상각에 따라서 이 크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파란색 그래프도 동일하게 출렁이면서 값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정 값이 아니라 이렇게 크기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순간순간 값이 바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때 이 순간순간 t초일 때 그 순간에서의 값을 순식값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식값을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했을 때 VT라고 하는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전압인데 T초일 때의 전압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VT라고 하는 것은 식을 이렇게 씁니다. V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V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에요. 즉 파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최대값은 이 지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크기가 VM이 되겠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에서 이 사인 오메가 T가 기본적인 파형입니다. 이 검은색 그래프예요. 그런데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 검은색 파형보다 더 앞선 거예요. 얼마만큼? 세타만큼 각도가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황색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이 뭐라고요?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이고 파란색이 뭐라고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이 플러스 세타로 될수록 이 왼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먼저 출발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란색은 뭐예요? 검은색 그래프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식을 알아봤고 이거는 이제 전류도 동일합니다. IT는 I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래프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조금 지워서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존에 이렇게 사인 오메가 t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그래프는 이 사인 함수보다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90도 먼저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코사인 오메가 t를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을 좀 연장하고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지점, 여기가 2분의 3파이 270도 지점.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2파이 360도, 요 부분이 0, 가운데가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2분의 파이 먼저 출발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자, 그럼 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보다 90도 앞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VT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사인 오메가 T다. 그럼 V 프라임 T는 예를 들어 코사인 오메가 T다. 근데 이것을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오메가 t라는 것보다 몇 도 앞선다고요? 그렇죠. 90도 앞선다고요. 90도를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라는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또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 파형과 코사인 파형의 위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사인으로 맞춰주든지 또는 코사인으로 통일을 해줘야지 이 위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형 간의 위상 차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그래프를 사인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오메가 t 30도와 사인 오메가 t 90도는 몇 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6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0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 그래프의 함수가 동일할 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전류 루트 2i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와 기전력 루트 2v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사이의 위상 차이를 물어봤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사인 함수로 통일을 해주거나 코사인 함수로 통일을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전력을 통일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것을 사인 함수로 바꿔주면 루트 2v가 되고요. 여기에 사인 자 오메가 t는 그대로 써주시는데 원래 마이너스 파이라는 함수에서 세타 각도에서 여기서 90도가 더해지는 꼴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와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90도라는 것의 차이니까 둘을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9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전개하면 오메가 t 지워지게 되고 세타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파이니까 플러스 파이 되고요. 마이너스 90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도라고 하는 것은 또 2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세타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었냐면 다음과 같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파이였습니다. 제가 적은 것과 무엇이 달라요? 그쵸? 이 부호가 반대라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위상 차이는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개가 다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기 문제는 뭐예요? 보기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선지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며 이 둘 중에 하나가 보기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교류전압 V1은 141 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와 V2는 150 코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의 위상 차이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위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아래 두 식을 통일을 해줘야 돼요. 함수를. 그렇기 때문에 자 V2를 바꿔주겠습니다. 어떻게? 사인으로요. 그래서 최대값 150 적어주고 150 사인 여기서 120 파이 t라고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에서 오메가는 각 주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2파이 f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파이 ft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f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60Hz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120 파이 t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120 파이 t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주파수를 60Hz로 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인 120 파이 t라고 써주고 이제 코사인 함수가 기존의 사인 함수보다 위상이 90도 앞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위상에다가 90도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걸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50 사인 120 파이 t에 플러스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위상 차이를 비교하려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 30도와 아래에 있는 플러스 60도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0도와 60도를 비교하면 몇 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세타라고 하는 것은 30, 마이너스 30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90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도를 이제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90도일 때를. 그러면 여기서 바꿔주면 됩니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t이므로 여기서 t에 대해서 정리하면 t는 오메가 분의 세타가 되고, 자, 세타는 90도라 했습니다. 90도를 호두법으로 나타내면 2분의 파이가 되고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이에요. 오메가 분의 1. 그러면 오메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120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20파이분의 1 해주면 파이 지워져서 240분의 1 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정답은 240분의 1초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순식값을 위상 차이를 비교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념은 바로 파형별, 평균값, 실효값, 파형률, 파고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형에는 크게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정현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파 정현파가 있고, 그 다음 구형파, 사각파가 있고, 그 다음 삼각파가 있으며, 마지막 거는 이제 5번째라고 해서 톱니파가 되겠습니다. 톱니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다 파형이라고 보는 것인데, 이 파형을 종류가 어떤 형태인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파형률과 실효값, 평균값, 그리고 파고율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한눈에 정리한 표가 있어요. 자,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개의 종류가 있죠. 정현파, 반파 정현파, 구형파, 반파 구형파, 그리고 삼각파 또는 톱니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값과 평균값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VM이 뜻하는 것은 이제 최대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최대값. 그러니까 정현파에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뭐라는 겁니까? 실효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값에서 정현파의 최대값을 파이분의 2를 곱하게 되면 그것이 곧 평균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효값과 평균값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는 게 좀 힘들다면 파고율이랑 파형률 정도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파고율과 파형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도 적어볼게요. 파형률은 실효값을 이제 평균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어떻게 기억하냐면, 잘 보세요. 가운데 글자만 고, 대, 효 이렇게 하면 고대의 단위는 효라고 쓸게요. 고대 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형, 효, 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대 단위는 효균이 형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다시 고대 단위는 효균이 형 이렇게 하면 파고율과 파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고대의 단위는 효균이 형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기사라든지 전기 산업기사 필기 시험에서 이 회로 이론 파트에서는 파형별로 평균값, 실효값, 파형률, 파고율을 물어본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요 표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문제 쉽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못 외우셨던 분들은 이 시간만큼은 이 표를 한번 암기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개념은 바로 극형식법입니다. 극형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값을 이제 실효값과 그리고 그 위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을 극형식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순식값의 형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VT라고 하는 것은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VM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으로서 만약에 어떤 순식값의 실효값을 V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이것에 루트 2를 곱해주면 이것이 곧 순식값의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VM을 루트 2V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사인 오메가 t에 플러스 세타가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는 V는 뭐예요? 실효값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타는 무엇입니까? 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이 순식값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T라고 하는 것은 V 그리고 각도 표시해주고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페이저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페이저. 그래서 위에 있는 순식값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곧 극형식법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극형식을 복소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복소수로. 자, 복소수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j, b 같은 형태로 이제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 또는 차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복소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 극형식법에서 이것을 복소수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실효값을 써줍니다. v.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해줘요. 플러스 v. 이번엔 사인 세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v에는 j라고 하는 허수를 붙여줘야 돼요. 즉 복소수와 극형식은 다음과 같은 변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v 세타는 이제 v 코사인 세타 플러스 jv 사인 세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복소수로 바꾸시오 라고 한다면 이 세타를 기준으로 공학용 계산기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v는 그대로 쓰고 실효값 그대로 오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v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도 한번 알아볼게요. 극형식에. 자, 먼저 a라고 하는 이제 벡터로 나타내는 그런 극형식을 써보면, 자, a 실효값에 세타 1이라는 페이저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이번에는 b 페이저 세타 2라고 해볼게요. 이때 a 곱하기 b를 해주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a 페이저 세타 1 곱하기 b 페이저 세타 2는 되겠죠. 자, 이럴 때 극형식의 곱셈에서는 이 앞에 있는 a와 b를 먼저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a, b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도가 중요한데요. 페이저에서는 이 각도를 곱셈에선 더해줍니다. 뭐라고요? 더해준다고요. 그래서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됩니다. 자, 이제 반대로 a를 b로 이렇게 나눠줘 볼게요. 자, 이럴 때는 a 페이저 세타 1을 b 페이저 세타 1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세타 2를. 그쵸? 그러면 자, 이것은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a하고 b로 이렇게 나눠줘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중요한데요. 분수에서는 빼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극형식에서는 곱셈에서는 각도를 더해주고 나눗셈에서는 각도를 빼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압의 순식값 형태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앞에 있는 200 루트 2는 무슨 값이라고요? 그쵸. 최대값 V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실효값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최대값이 200 루트 2니까 실효값은 이것을 루트 2로 나눠준 값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루트 2 루트 2 지워져서 2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식값의 형태는 200 루트 2는 최대값, 200은 실효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오메가 t 자리에 지금 377t라고 있죠. 자, 이거는 120 파이 t에서 파이가 3.14292 점점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간이로 계산한 것이 377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메가 t 자리를 377t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30도는 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주파수를 먼저 구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377t가 120파이t로 온다고 했죠. 자, 근데 120파이는 뭐예요? 오메가 t가 120파이t니까 자, 여기에 377t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120파이라고 하는 건 f를 60으로 가정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f는 60Hz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극형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렇죠. 실효값이 200이고 각도가 30이니까 극형식으로 하면 200에 30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볼트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극형식을 복소수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줄까요? 이렇게 나온 극형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200에 코사인 30도, 계산은 공학용 계산기가 합니다. J에 200에 사인 3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했을 때 100 루트 3 플러스 j의 100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식값의 형태를 가지고 주파수도 구해보고 극형식, 복소수로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순식값이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극좌표로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자, 먼저 이 순식값의 실효값은 100, 그리고 위상은 3분의 파이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따라서 극형식 또는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100의 페이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3분의 파이라
P라고 하는 것은 호도법이에요. 이것을 각도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도를 60도로 나타내는, 그래서 이것을 각도로 변환을 해주려면 파이분의 18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파이 지워지고 약분되어서 결국에 이 각도는 60도와 동일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복소수로 나타내 볼게요. 자, 복소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코사인 60 더하기 100의 사인 60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50 더하기 j의 50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 단골 유형으로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나만의 것으로 만드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주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